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살다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집을 나갔거든요. 거의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요. 아내와 저는 20살에 만났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하고 서로에게 빠져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네, 물론 혼전 임신이었죠. 처음에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편치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여자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보, 내가 직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우리 딸만큼은 지켜낼 거야. 나도 오빠 믿어. 나도 오빠가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할게. 나 정말로 장담할 수 있어. 오빠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랑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가 생겼고 갑자기 아이가 2명이나 생겼기에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뿐이었습니다. 우연히 일하게 된 고깃집 아르바이트에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거기서 일도 배우고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직원처럼 일하게 되었지요. 여보, 이번에 사장님이 월급 올려준다고는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 미안해.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기저귀랑 분유값도 힘들겠다. 일단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아이 분유값은 마련해 줄게. 알겠어, 오빠. 그런데 조금씩 아내의 행동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 비싸 보이는 옷들,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를 안 받아도 아이들 기저귀나 분유를 턱턱 사오고, 저는 아내가 저 몰래 일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알게 되었지요. 아내가 저 몰래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안 그 남자는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거였어요. 당신, 왜 나 몰래 남자 만나? 내가 모를 것 같아? 애가 지금 3살인데 왜 불륜을 저질러?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성공해서 잘해주겠다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해. 그 사이에 나 몰래 불륜 저지른 거라고? 그럼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든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는데? 애들 분유 살 때도 돈 때문에 벌벌거리고. 나는 그런 내가 너무 싫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살기 싫어.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다고.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확 떨어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아내의 감정적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사실 아내의 말에 틀린 말은 없었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아이들 키우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애들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요. 그래도 착한 아빠, 책임감이 있는 아빠가 되려고 매일 세탕이나 뛰면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내의 불륜. 그렇게 다툰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고 저는 딸 2명을 등에 업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막내는 시설에서 돌봐주어서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고깃집 사장님이 진모야, 너 돈 좀 모아둔 거 있지? 너도 자식이 2명인데 언제까지 알바만 할 수 없잖아. 내가 신림 쪽에 고깃집을 하나 더 창업하려고 하는데 네가 거기 가서 매니저로 일해라. 그리고 시간 지나서 네가 지분 투자하면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제안한 것은 정말로 파격적이었어요. 저는 신림역에 새로 오픈한 고깃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최대한 맛있는 고기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고기 굽는 법도 엄청 노력하고 고깃집에 올라가는 반찬들도 제가 다 연구했습니다. 생마늘 간 것에다가 꿀이랑 매실 섞어서 누린내 잡는 양념장으로 쓰기도 하고 깻잎이랑 청양고추랑 베트남 향신료 살짝 넣어가지고 입맛을 돋게 할 수 있는 쌈장 같은 것도 만들었지요. 그곳에서 거의 한 5년 넘게 일했을 때 사장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고 그때 저에게 인수를 제안했어요. 너는 나랑 일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너에게 인수를 해주면 내가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권리금이랑 보증금 정도만 내고 가게를 전부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로또와도 같았어요. 딸 둘 키우기에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었죠. 그렇게 딸내미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게 되었고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심적으로 힘들고 공허하더라고요. 참,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영원히 내 품에 있을 것 같은 애들도 이제는 훌쩍 커서 내 품을 떠나버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진땀을 뺀지 모르겠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좀 외롭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고독하다. 저는 중년 남자의 고독함에 빠져서 매일을 허우적거렸어요. 먹지도 않은 술을 입에 대고 입맛도 뚝 떨어져서 살도 엄청 빠졌지요. 그때 저희 가게에서 저랑 오랫동안 일한 알바생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연애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이랑 헤어진 지도 오래고 애들도 전부 다 커서 따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연애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에이, 내 주제에 무슨 연애야. 말도 안 되지.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애 2명 딸린 남자에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뭐 내세울 거는 딱 하나 있네. 그나마 경제력이 좀 좋아진 거? 요즘 가게가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거? 아이 참, 사장님, 자신감 가지세요. 그런 조건들이 사장님이라는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 2명 책임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 키운다는 사실은 사장님이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거고, 나이가 많은 것은 진중한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천사냐?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해주냐? 하여튼 뭐 그리 말해주니 기분은 좋네. 고맙다. 사장님, 저는 진심이에요. 직원이 저보고 연애를 하라는 말에 순간 혼란스러워졌지요. 사실 오랫동안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있으니까 감히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직원 말대로 정말로 조금씩 연애 시장에 뛰어들어 볼까?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희 가게에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 아이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뒤집어지고 저희 고깃집이 난리 나고 정말 역대급 일이 생겼죠.
그 아이는 굉장히 예뻤어요. 쌍꺼풀은 없지만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깊은 눈, 그리고 오똑한 코에 생기 있는 입술은 눈길을 끌었죠. 그리고 성격도 활발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머니랑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게 되면서 이런저런 알바를 섭렵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아이가 여자로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손님들이 사장님, 알바생 잘 뽑았네. 싹싹하고 얼굴도 이쁘니 알바생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자꾸 오게 된다니까. 그런가요? 아이고, 아주 그럼 우리 가게에 복덩이가 들어온 거네요. 손님들이 알바생이 이쁘다고 칭찬하고 덕분에 가게에 온다고 말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게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 제가 그 아이와 결정적으로 감정을 나누게 된 일이 생겼어요. 술에 취한 그 알바생은 사장님, 멋있어요. 뭔가 다른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은 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알바생이 또 사장님 비행기 태우네. 진짠데? 진심인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애들이 다 취하고 저는 하나둘씩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여자 알바생을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사장님은 저 어때요? 어? 그냥 어여쁜 알바생이지. 갑자기 왜? 저는 사장님이 남자로 느껴지는데 술 마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손님들이랑 트러블 있을 때 제 편 들어주고 저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뭔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리고 제 볼에 뽀뽀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못했고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죠. 뭐야? 그렇게 다음날 그 알바생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기억 못하는 건가? 술 취해서 실수로 한 행동이겠지?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무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뭘 생각해봐? 제가 어제 고백했잖아요. 그 알바생은 어젯밤 자기가 말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저는 패닉이 왔었죠. 너 정말로 그거 진심이야? 괜찮겠어? 대체 내가 왜 좋은 거야? 그냥 나는 애 딸린 유부남의 고깃집 사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그래서 좋다고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그 아이의 당돌한 고백에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엄청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먼저 저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이성의 끈을 놓으면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녀. 나이도 어린데 생각은 성숙하고 저라는 사람을 이해해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사랑받는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주말이면 그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반찬 같은 거를 사서 그 아이 냉장고에 채워주고 배가 고프면 바로 달려가서 밥도 해주고 뭐 거의 남자판 우렁각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재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아이가 나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웠어. 사장님, 아니 오빠랑 함께 살고 싶어. 오빠 자식들만 허락해주면. 저는 그때 결심했죠. 그래, 이렇게 이 여자가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데 나도 자식들에게 용기를 내야지. 아빠 여자친구 생겼다고 재혼 허락해달라고. 자식과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을 여자친구로 데리고 온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는 사랑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아빠, 여자친구 생겼다. 아빠가 너네들 키운다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네가 출가하고 나니까 씁쓸하고 외롭기도 해서 아빠도 짝을 찾아서 떠나고 싶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말년에는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딸들은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엄청 좋아했어요. 당연하지 아빠. 아빠도 이제는 아빠 인생, 아빠가 아닌 남자로서의 인생 살아야지. 그러면 여자친구 우리한테 소개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들한테 제 여자친구 나이를 밝히지 못했어요. 띠동갑이 넘었으니까 저도 양심에 찔려서 쉽사리 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하려고 했죠.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견례 같은 느낌이었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딸들과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날짜와 장소를 잡았어요. 시간이 흘러 딸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날이 오게 되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장소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으니까요. 아니, 손님은 무슨 일이 있길래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까? 엄청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나이 불혹 앞두고 새장가가게 생겨가지고 제가 아주 신이 났나 봅니다. 그게 티가 나나 봐요? 그럼요. 제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보는데 이제는 얼굴만 봐도 느낌이 딱 옵니다. 어떤 손님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 어떤 손님은 화로 가득 찬 얼굴. 제가 이제는 관상학 박사를 해도 될 정도로 얼굴만 봐도 딱 느낌이 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딸들을 만나러 가는데 여자친구가 딸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아이고, 나이 차이가 손님이랑 많이 나시나 보네요. 매력이 얼마나 넘치시길래 어린 여자분이. 아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여자친구 얼굴 보여드릴까요? 팔불출 같긴 한데. 핸드폰을 꺼내서 그 택시기사한테 여자친구 얼굴을 보여준 순간 환하게 웃던 택시기사 얼굴이 어둡게 변하는 겁니다. 손님이 만나는 여자가 이 여자라고요? 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그때 택시기사가 저에게 이름이
현숙 아니에요? 현숙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제 와이프 될 사람 이름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름 하신 거지? 와, 진짜 여우가 따로 없네. 이 여자 당장 버리고 파혼하세요. 소름 끼치네. 갑자기 택시기사는 그 말을 하더니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끼익 돌리더니 갓길에 주차를 하고서는 저에게 이 여자 때문에 내 딸 인생이 파탄났어요. 행복하게 결혼생활 하던 내 딸 인생이 개판나고 사위랑 이혼하고 우리 집도 한동안 눈물바다였다고. 저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영문을 몰랐지요. 아니,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현숙이가 뭐가 어쨌길래. 알고 보니 제 여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미용학원을 다녔던 거예요. 그 미용학원 사장님이 택시기사분의 사위였고, 거기서 제 여친과 그 사장님이 불륜을 저지른 거였죠. 그 학원에서 유명했나봐요. 유부남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사귀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집안 파탄 내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여자라고요. 그래서 주변 또래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그 아이를 상대를 안 해주니까 나이 많고 외로운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유부남 인생을 박살낸 거였어요. 택시기사 따님분이 그 사실을 알고 미용실에 가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상간녀 소송 걸고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저도 무척이나 놀랐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거 제 딸이 상간녀 소송 걸어서 승소해서 받은 판결문이요. 이때 나온 위자료 2천만 원도 내 사위가 대신 내주고 아주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내가 화병으로 한의원 가서 약 받아 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이 여자랑 결혼할 거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정신인지.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갑작스럽고 뜬금없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친구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택시에 내려서 다른 것을 타겠다고 말한 뒤 한동안 패닉 상태였어요. 하지만 10여 년 만에 저에게 찾아온 사랑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식당에 도착한 제 여자친구를 본 딸들은 놀랐어요. 너무나도 어린 외모, 그리고 자기네들과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니까 당황했죠. 아빠가 오늘 여기 와서 말하려고 했어. 사실 너네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렇지만 사랑은 숫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야. 딸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날 거의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만남은 마무리되었고, 그날 집에 가자마자 딸들이 아빠, 그래, 사랑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여자 인상이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아. 안 만나면 안 돼? 아니, 만나더라도 결혼은 하지 마. 그래, 아빠. 사람 볼 줄 모르는 내가 봐도 그 여자 이상해. 얼굴은 이쁜데 눈빛이 좋지가 않아. 뭐라고 해야 하지? 뭔가를 숨기고 있는 여자 같아. 하지만 저는 사랑에 빠지고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네들이 그 여자를 아직 잘 몰라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다. 라면서 쉴드를 쳐주었죠. 그렇게 저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여자와 사랑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재혼식은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지요. 저와 친하게 지내는 알바생이 저에게 갑자기 사장님, 이거를 진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하지? 왜? 왜? 무슨 일인데 진모야? 아니, 현숙이에 대해서 말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걔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 정상금이 조금씩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CCTV 돌려보니까 현숙이 걔가 마지막에 마감하고 정산할 때 10만 원씩 빼더라고요. 뭐? 그래? 그럴 나이가 아닌데. 네, 저도 현숙이랑 사장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그냥 부정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현숙이랑 술 마시는데 현숙이가 저에게 갑자기 뽀뽀했어요. 제가 좋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패닉이 왔어요. 한번 바람 피우는 여자는 그 버릇을 고치기 힘들다더니 사장인 저랑 재혼을 약속하고서도 가게에 있는 돈을 훔치고 알바생들한테 스킨십하고 양다리를 걸치려고 한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여자친구를 불렀지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예전에 너 상간녀 소송 걸린 적 있니? 라고 물으니까 여자친구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오해야. 아니라고. 소송 걸린 적은 있지만 나 진짜로 억울해. 정말로. 억울해? 그러면 왜 어젯밤에 술 마시고 진모한테 뽀뽀하고 숙박업소 가자고 하고 그동안 나 몰래 가게에서 돈 빼돌렸어?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나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이라서 내가 널 믿고 온 마음을 다 주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구나. 됐다. 우리 만나지 말자. 아니 오빠, 오해라고. 아니라고. 그냥 어젯밤 일은 내가 술 마시고 실수한 거고 상간녀 소송은 진짜로 나도 억울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변명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딸들에게도 말했지요. 딸들, 너네들 눈이 정확하다. 아빠 그 아이와 헤어졌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일 같아. 아빠, 잘했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아빠 가게 놀러 갈게. 마감하고 나서 아빠 가게에서 술 한잔 마시자. 딸들이 오랜만에 가게에 놀러 온다니까 신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은 가게 휴무날이었고 그 전날 깨끗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밤 11시쯤에 거기에 갔어요. 딸들과 만나서 가게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연 순간 누군가 가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야? 방금 안에 누가 움직이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빠? 이상하다. 오늘 가게 쉬는 날이라서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네. 저와 딸은 긴장한 채로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충 가게를 둘러봤을 때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그때 작은 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생겼어? 왜? 왜 그래? 계산대 밑에 있는 탁상에 그 여자가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뭐야? 너 여기서 뭐해? 미쳤어? 전 여자친구는 손에 돈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헤어지자고 선언을 한 이후에 돈이라도 뺏자 싶어서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포스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저와 제 딸들이 가게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그 밑에 숨은 거였습니다. 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화도 나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제 딸이 너 미쳤냐? 그렇게 나이도 어린데 늙은 남자 만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알았다 나는. 너 이제 죽었어 진짜? 한 성격하는 제 딸이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렸어요. 막내딸도 네가 뭔데 우리 아빠한테 접근해서 우리 아빠 인생 파탄 내려고 해? 우리 아빠는 딸들이 지켜. 언니와 함께 합심해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진짜 머리가 온통 빠질 것처럼 뜯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애들아 그만해라. 이제 경찰 불러야겠다. 도둑질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그 여자를 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했어요. 모든 모습이 CCTV에 찍혔으니 발뺌을 할 수도 없었지요. 진짜 짜증나네. 전 여친은 조사를 받으면서 나지막이 욕을 했습니다. 숨겨진 본성이 나온 거였지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여자친구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다가 그 전 알바 가게에서 사장님들이랑 그렇고 그런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유부남들이랑 바람 피우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런 거에 중독이 되어서 저에게도 그런 짓을 한 거였죠. 그렇게 그날 딸들에게 머리채 잡힌 전 여친은 저랑 완전히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헤어진 이후에도 다른 알바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사장이랑 연애를 하다가 그 사장 아내한테 딱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현숙이 반찬 가게 사장님들이랑 불륜 저지르다가 거기 사모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알몸으로 머리에 김치찌개 뒤집어 쓰고 진짜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망신 제대로 당했다니까요. 그 사모님 성격이 장난 아니어서 사람 잘못 건든 거죠. 그래? 나야 잘 됐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복수하게 된 거니까.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고 순박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진모야,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아니에요. 저 말고도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해줬다면서요. 아유, 진짜 현숙이 그 애는 나이도 어린데 왜 그렇게 막장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착하게 살면 좋을 텐데. 저도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렇게 전 여자친구는 저랑 헤어진 이후에도 불륜을 저질러서 소송당하고 위자료 내고 그런 막장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외로워도 사람 가려서 사귀어야 해. 아빠는 순수하고 착해 보여서 이상한 여자들이 들러붙을 가능성이 많아. 아이고, 우리 딸들이 아빠보다 더 현명하네. 미안해, 딸들. 괜히 아빠 때문에 걱정하고. 미안하다, 정말로 아빠가. 할 말이 없네. 너무 미안해서. 아니야. 아빠, 우리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전 한동안 딸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재혼이야.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지. 괜히 팔자에 안 맞게 살려고 하다 큰 코 다쳤네. 에이 참. 다시 고깃집 운영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사랑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심란한 마음에 절을 다니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고 소소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저에게도 짝이 다 있나 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로 최대한 나이 차이 적게 또래들이랑 만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거나 재력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는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 분수대로 사는 게 맞다는 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상처는 아물긴 하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랑을 시작한 저. 이제는 조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내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매일 눈물바다에 참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행복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살아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려고 하면 다 길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봄날은 온다는 거예요. 저도 전처에게 버림받고 또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사기당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쁜 사랑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해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혼자서 딸 둘 키운 아빠였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주 잘 알고 그래서 공감이 되고 저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공감을 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네요.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창피하니까요. 평소에 이 채널 영상을 보면서 공감도 되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재밌어서 많이 듣고는 했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힘내서 잘 살아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